자, 다음 주제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가 존재한다는 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는 이거 백도어가 있다, 누구는 이거 백도어가 아니다. 그리고 뭐 화웨이도 당연히 우리가 왜 백도어를 넣겠냐,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제 물론 백도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너네가 사업체긴 하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화웨이 장비 몇십 대를 또 분석을 해서 뭐 펌웨어 뭐 10,000개 가까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작성을 했다는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의 결론은 뭐였냐면, 얘네가 뭐 대놓고 백도어를 넣은 것보다는 뭐 취약점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더라, 백도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도어라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버그도어라고 하는데, 취약점으로 가장한 백도어를 넣은 것들 이제 버그와 백도어를 합쳐서 버그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쉽게 익스플로이트 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좀 실수를 가장한 공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스무리한 결론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뭔가 실제로 이 백도어를 사용해서 화웨이가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는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는 전혀 사용하지 말고, 또 화웨이와 같이 일하지도 마라, 막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밴도 있고 이랬죠. 이제 그게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백도어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는 게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이번에 뭐 화웨이는 좀 통신 장비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화웨이 장비가 보통은 가격이 싸요, 다른 곳보다. 뭐 미국산이나 뭐 한국산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가격이 싸서 이걸 쓰고는 싶은데 안정성이나 이런 보안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LG U+만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5G 이번에 새로 저희 뭐 임준호 연구원님도 5G 쓰고 계시죠? 저는 5G 사려고 했는데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네네네. 맞다. 5G 살려다 말았던 사람. 어쨌든 근데 5G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제 화웨이 것들이 LG U+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내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게스트를 모실 건데, 이유진 연구원님은 저희 회사에서 특히 인베디드 장비들을 많이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계시던 뭐 랩실이나 이런 데서도 3G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5G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당연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인사이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찾아내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내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LG U+에서 대규모로 화웨이 장비를 채택을 한 상태라는 게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5G 도입에 앞서서 많이 이제 그런 통신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이거를 뭐 백도어가 있냐 없냐를 검증 주체로 서는 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각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통신사가 그런 검증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이번 6월에 국방보안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안보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학계 교수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기를, 뭐 4G든 5G든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망 장비에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장비를 만든 제조사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중론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CC 기준 뭐 이런 보안 기능 평가 기준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 정도로는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울까요? 근데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베디드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한 취약점 연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가 직접 뭐 백도어에 관여를 했느냐 이런 거면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해지는 게 하드웨어적인 취약점이 과연 있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발견할 것인가, 이거는 기술적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면 은닉이 되면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표준을,
그러니까 5G가 됐든 뭐 4G가 됐든 이런 통신 표준이 있긴 한데 각 통신사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고 뭐 그거를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디플로이 했느냐에 대한 건데 이건 또 이제 통신사가 이제 유동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향후 이렇게 바뀐다 뭐 여기서 보안을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른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백도어가 정말 없었는지, 제가 아까 말할 때는 화웨이가 뭔가 한 것들 장비에서 뭔가 백도어가 실제로 나와서 발견이 돼서 그런 증거로 쓰일 만한 그런 데이터는 없었다라고 일단 제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뭐 정말로 막 한 10년 정도 돌아가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의심 갈 만한 정황이 있어서 의심을 받는 건지 그게 심증이 생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5G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5G를 위한 화웨이 장비에서는 백도어가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는데 2011년에 그 독일 같은 데나 뭐 유럽에서 많이 쓰는 보다폰이라는 통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신사에서 그 가정용 공유기를 만들 때 화웨이 거를 썼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가 발견돼가지고 화웨이에다가 수정 요청을 했다는 게 2011년 당시에 했다는 게 지난 5월에 블룸버그에서 보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옛날에 전적이 있는데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의심스러운 게 그래서 보다폰에다가 화웨이가 우리 고쳤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또 계속 백도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5G에서는 뭐 없다고는 하지만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는 좀 의도적인 백도어였나요? 아니면은 거기서는 뭐 기술적인 버그도어 느낌이었나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의도적이라고 말하기가 좀 맞아. 우리 의도적으로 넣는데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대놓고 내가 백도어를 그래서 넣었다 거기서는 이러진 뭐 않겠죠. 기술적인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쵸. 기술적인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또 이제 5G가 요즘 되게 화두긴 하지만 왜 하필 또 5G 장비에 백도어가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통신망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통신망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백도어를 넣었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통신망에 들어가는 장비니까 통신을 다 유출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백도어가 제조사가 만들었으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만약에 넣게 됐으면은 그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으면은 찾기가 매우 힘들고 왜냐면 그걸 찾기 위해서 뭐 엑스레이를 동원한다든지 핀을 뭐 그렇죠. 하나씩 확인하는지 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내기 매우 힘든 레벨에 숨겨놓을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부트로더나 커널 레벨에서 넣어놨으면 이걸 또 은닉이 매우 쉬워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사가 이렇게 그런데 관여를 했다고 하면은 찾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파급력이 높다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아직 5G 요금제가 비싸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안 쓰신다고 그랬죠? 네, 저희 인턴 연구원님 쓰시고. 인턴 연구원님 쓰고 계신가요? 네. 그 분야 얘기하지 마요. 저희가 보통 많이들 쓰는 LTE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를 위한 전화나 데이터나 이런 거를 위한 데이터 플레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통신망에 플레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 각자의 기기가 통신망에 붙기 위한 컨트롤을 위한 컨트롤 플레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던 게 5G부터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통신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 IPTV, 뭐 요새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래서 공장도 컨트롤할 수 있고 야구 광고에 맨날 나오잖아요. 야구가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나오고. AR도 하고 VR. 네, 그 3D, AR, 3D, VR, 뭐 3D. 게임 뭐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레인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망 구조상 나눠져 있던 거를 이 데이터 플레인을 엄청 다각화해서 이 안에 이제 데이터의 속성별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SDN이 들어가요. SDN 쉽게 말하면은 뭐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운용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된 거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백도어 요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망 같은데 뭐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5G에 백도어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4G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5G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유진 연구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좀 더 1차원적인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땅덩어리 커가지고 5G 잘 안 터지지 않아요? 그 셀타워를 많이 넣으면 되죠. 땅이 넓으니까. 뭐 그런 거죠. 아니 원래 사실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그거 말고 약간 그 다이아드 4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게 아예 해킹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백도어 차원에서 뭔가 하나의 뭐 기관이든 뭐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백도어로 혹시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해서 가능할 수도. 근데 또 이제 그 통신사의 입장마다 또 다른 게 이제 통신사의 약간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곳에서는 망에 들어가 있는 장비 한두 개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그냥 유저 단말에서부터 통신망 전체까지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장비 한두 개가 그런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반론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리하기 앞서서 이유진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5G 장비, 화웨이 장비 안에 진짜 백도어가 있나요? 있을까요? 오, 허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 사견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이니까 화웨이의 창립자가 중국 군에서 정보 장교 그렇죠.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엄청 키우듯이 화웨이도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기업이 이제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거는 뭐 어디에서나 다 흔한 일이고 해서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 않은가 뭐 심증 정도는 돼도 물증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를 의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게 저의 오피셜한 생각입니다. 네. 잘 피해 나가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선 이런 얘기가 돌더라. 그렇죠. 풍문에하면 네, 그러하더라 정도. 그러니까 네, 풍문을 하지만 나는 화이를 믿는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개정호 연구원을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해주실 말씀 있나요? 5G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야구를 되게 자주 보는데 야구 다시 보기 한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진짜 갈아타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된다 그러던데 그거 잘. 다시 보여요? 근데 막 실책한 장면 다시 보여주면 어떡해요? 실책한 장 그럼 이제 어차피 화낼 거 빠르게 블레임 해야지, 빨리 블레임. 화낼 수 있고. 2번 화내고 이거 화내고 2번 화내고 명줄 짧아지고 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도 와주셔서 자세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화웨이 이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 진행을 할 건지, 그런 연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 통신망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통신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밖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호 연구원도 저희 연구실에 같이 있을 때 잠깐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신망이랑 이제 그 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디버깅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나 그런 디버깅을 위한 장비 엄청 클로즈드 돼 있어서 그런 거에 습득도 어렵고 그다음에 통신사랑 이런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망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가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긴밀한 협조에 힘써주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공이 넘어오네요. 갑자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버라이즌이랑 이야기를 해서 버라이즌이랑 뭐 티모바일 네, 한국이나 뭐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들의 보안의 향상성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떠올랐는데 시스코나 주니퍼 네트워크 보통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죠.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 익스플로잇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루트킷 같은 것들을 심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화웨이 사례에 비교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들도 버그도가 있을지 그러니까 뭐 시스코나 주니퍼에도 버그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얘네 회사들은 버그가 자주 나오지 않나요? 그 이제 버그가 정부에서 자주 수면 안 나오고 이런. 정부에서 지나치게 심었냐고 물어보는 건가? 네, 버그가 자주 나올 뿐더러 근데 버그의 개수는 이번에 보니까 화웨이도 장난 없더라고요. 뭐 몇천 개 수준으로 나오던데. 근데 이제 시스코는 좀 특이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뭐 주니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미국 쪽 회사다 보니까 대놓고 뭔가 공격을 하도록 심어놓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제 사견을 떠나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냐를 얘기해보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PRNG 즉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해서 이제 원래 랜덤한 넘버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암호학을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암호화를 하는 랜덤 넘버가 랜덤하지 않으면 그거를 깰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생겨요.
근데 얘네가 적용한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실제로 트루 랜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패킷들을 디크립트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버그도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사용된 파라미터들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 사용된 파라미터들이 권고된 파라미터가 아니고 그게 변경이 된 파라미터예요. 취약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취약한 게 되게 수학적으로 그냥 보면 몰라. 그냥 봤을 때는 사람이 이게 뭐 랜덤 넘버인데 우리가 생성을 했더니 뭐 항상 1만 나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랜덤 넘버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통계학적인 그런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왜 굳이 이 파라미터로 권고되지 않은 걸로 바꿨냐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충분히 시스코나 주니퍼도 화웨이뿐만 아니라 그런 큰 기업도 뭔가 버그도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황상 버그도어에 더 가깝지 않았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뭔가 그런 익스플로이트들이 사실상 뭔가 100%로 안전한 그런 익스플로이트는 거의 없잖아요. 그것보다 사람을 이렇게 뭐 사람 키우는 비용이 더 들겠지만 특정 사람을 키워서 이제 해당 회사에 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안 걸릴 만한 이런 버그도어 코드들을 짜는 그런 행위 같은 걸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게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해도 공격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죠.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술적인 해킹은 우리가 뭔가 장담할 수 있잖아요. 확정성이 있잖아요. 내가 짠 코드고 내가 짠 뭐 그런.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스노든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 편인데 나중에도 우리 편이냐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쓰는 거는 리스크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명만 나오면 확실히 근데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그 블레임 딱 떴는데 얘가 쓴 코드가 다 버그도어야. 그러면은 의심받기 딱 좋겠죠.